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가 준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2014년도부터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여기는 러시아 땅이다 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죠. 왜? 국제법적으로는 아직도 크림반도를 비롯한 그 세 지역은 다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무기들을 지원해 줄 때 러시아 본토를 때리면 안 된다. 서방이 지원해 준 우리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왜?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벌건 대낮에 보란 듯이 형상을 딱 실루엣을 봐도 이건 영국이 준 무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해버렸습니다. 본토를. 그래서 이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서게 됐는데 우크라이나는 뭘 노리고 이런 작전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사흘간에 790명, 820명, 890명씩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24대, 17대, 13대 격파, 장갑차는 38대, 54대, 24대 격파, 차량은 70대, 79대, 39대 격파, 특수장비는 5대, 10대, 3대 격파, 야포는 41문, 54문, 40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3문, 4문, 3문씩의 격파, 무인항공기는 48대, 61대, 40대 격파, 미사일은 1발, 4발,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 장갑차가 38대, 54대 등, 또 차량도 70대, 79대 등, 야포도 거의 하루에 한 개, 8단씩 이렇게 사라지는 등 꽤 많은 전과가 주말간에 월요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과들은 주로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그리고 오레오브, 이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전과가 나왔고, 우크라이나군은 76회의 교전을 어제 했는데 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달라요. 전선이 안정적이다, 격퇴했다, 이러다가 또 이번에 또 악화됐다라고 몇 주 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수뇌부, 즉 대통령, 국방장관, 시리스키 총참모장 등이 모여서 전장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미국의 구호 자금이 통과 안 되면 우리는 패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보리스 존슨 미 하원 의장, 공화당 소속이죠. 상원은 패스를 했는데 하원에서 지금 안 올려주는 거예요. 아예 상정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61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이죠. 작년 10월에 통과돼서 지원해 줬어야 될 그 예산이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4월이니까 아직도 예산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해달라라는 그런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말은 아니 부활절 끝나면 즉 4월이 되면 그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라고 해놓고 왜 안 하냐 라는 그런 압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자, 이 회의에서 시리스키 총참모장은 전선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전황을 우려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 기구는 자포리자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죠. 거기 원자로 경납 용기가 드론에 의해서 최소 3번이나 직격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이런 사진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자,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소행이다. 또 우크라이나는 뭐냐? 이거 러시아 자작극이다. 그리고 드론이 와서 터졌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부품만 몇 개 남고 다 터지려면 다 터지고 없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는 자작극이다. 우리는 그 자포리자 원전 자체가 우리 자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격할 동기가 없다. 이거는 러시아 자작극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러시아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하르키우를 무인지대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러시아 국경과 이제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다 못 살게 만든다. 이걸 넘어서서 이 이코노미스트의 논평은 뭐냐면은 아예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려 한다. 즉 초토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우려 기사를 썼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 20% 포기를 강요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즉 루안스크 전역, 도네츠크 주로 치면은 뭐 한 4분의 3 정도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자포리자주 남부, 헤르손 남부, 크림,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끝내고 그 끝내는 시점을 대통령 되면 48시간 내에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예스크 기지, 그러니까 아조프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군의 공군기지예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또 했습니다. 주말간에. 그래서 수호이 30 전투기 4대를 손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 주말 들어갈 때 제가 또 보고를 드렸었죠. 모르조프스키 기지, 그러니까 전선에서 후방에 있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그 기지, 여기에 수호이 34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기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수십 대가 날아와서 때렸지 않습니까? 이때 주말간에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이 수호이 34 8대, 그리고 기타 항공기 2대 해서 10대의 항공기를 손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예이스크 공군기지에 수호이 30 전폭기, 멀티롤 전투기죠. 또 주둔하고 있는 곳을 때려서 4대의 수호이 30을 또 추가로 손상시켰다. 이야, 전과 좋습니다. 부다노프 정보국장은 늦봄에서 초여름에 러시아의 대공세 재개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했죠. 그때가 이제 라스푸디차로 인해서 질퍽해진 이 땅들이 이제는 굳고 하는 그 시기가 되니까 그때도 작년에 6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여력이 안 되니 그 시기에 러시아가 공세를 재개할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역시 이런 것들도 빨리 지원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차시브야르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바흐무트나 뭐 이런 데 보면 소대급, 분대급 이런 식으로 그냥 축차적으로 계속 소모되는 돌격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대대급으로 공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피해는 더욱더 커지지만, 그게 또 한번 성공하면 꽤 또 전진을 하는, 크게 전진하는 이런 또 효과는 있죠. 피해는 크지만 그 위험도와 비례해서 또 이익도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데, 자, 이거 보시면 바흐무트가 여기 있고, 바흐무트 이제 러시아가 완전 점령했죠. 그리고 이 바흐무트 아래에 클리시슈카, 안드리우카, 여기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차시브야르, 여기를 지금 이제 바흐무트 다음으로 때리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꽤 많이 접근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가자, 그리고 남부 가자 칸 유니스 지역에 여기 막 빨간색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은 하마스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 칸 유니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총마크들이 있어요. 총마크는 시가전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서는 시가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이 폭격이나 포격을 이스라엘군이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사자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주의를 부여하는 논의, 그래서 지금은 미승인 국가인데 아예 이 가자지구, 서한지구 여기에 있는 이들을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로 인정하는 그 회의를 한다라는 건데, 과연 통과가 될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영원히 팔레스타인을 병합하거나 또 무단 침략하거나 이럴 수는 없게 되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자, 하마스 대표단, 지금 이 뭐 카타르 또 미국 CIA 모사드 해서 이집트에서 협상하러 갔죠. 그런데 협상이 어렵다. 며칠 내로 우리 이집트 떠난다. 왜? 우리하고 협상하려면 좀 전향적인 조치를 내놔라. 뭐 항상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평행선을 걷고 있죠. 서로 간에 완전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에 미국의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작전 중에 하마스 24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9개를 파괴했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남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질 송환 없이 휴전은 절대 불가능이다 라고 재차 천명했는데 이 말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뭐 지금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조치를 잘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자 남부에 322대의 구호트럭을 반입시켰다고 해요.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구호트럭 반입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나온 보도에 보면 개전 전에는, 즉 이번 전쟁 이전에는 하루에 400에서 500대 정도의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하마스가 다 착복하고 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해먹고 주민들에게는 정말 뭐 부스러기만 그것도 돈 받고 나눠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일단 322대를 고트럭을 반입을 시켜줬고요. 이거 이스라엘 겁니다. 자, N12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격 준비 포기 안 했다. 병력을 재조정 중이다. 라는 건데 어제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에서 제가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에 들어가 있는 98사단 병력을 대부분 빼고 한 개 예단만 남겨놨다. 뺀 그 부대를 북쪽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 이쪽으로 좀 이동시켜서 전면전에 대비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N12는 그거 아니다. 왜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공식 오피셜이었어요. 그런데 N12는 그게 아니고 병력 재조정해서 다시 지금 라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서 헤즈볼라의 라드완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데 이 사령관을 제거했다라는 건데요. 이 레바논 남부 또 이 골란고원 북쪽에 굉장히 많은 폭격을 퍼부었죠. 이 폭격을 퍼부는 이 과정에서 여기 남부에 알-수타니아 정착촌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지금 공습을 합니다. 공습을 하면서 라드완 군이라고 하는 헤즈볼라 중에서의 한 군벌이 있는데 그 군벌의 사령관인 아바스 사파르를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산지구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헤브론 지역에서만 23명을 체포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체포 수감 마크 그리고 체포작전 마크, 전투 마크, 여기 시가전 빨간색 총도 있는 걸 봐서 하마스들이 먼저 선제 공격한 이런 전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여기 요르단 쪽을 통해서 이 이슬람 전사들이 서안지구로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도식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때 반드시 조건으로 붙이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조된 무기 체계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과의 약속을 깨고 서방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 조치가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공급된 제트 추진 드론을 개조해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서방제 무기를 사용한 첫 러시아 본토 공격 사례로 확인된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4월 7일 오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주 세베키뇨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제트 드론이 발견됐다며 해당 드론은 우크라이나 자체 제작 드론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해당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소형 제트 추진 자폭 드론인 UJ-25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비교적 근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 확인된 직후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제가 아니라 영국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촬영된 드론은 영국이 표적기로 사용하는 벤시젯 80 플러스 모델로 확인됐는데요. 이 모델은 최대 45분간
채공할 수 있고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통제 스테이션 반경 100km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전문 표적기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벤시 드론을 자폭 드론으로 개조해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2월 도네츠크시에서 7kg의 탄두가 탑재된 벤시 잔해가 발견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드론을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벤시는 길이 2.84m, 폭 2.49m, 높이 86cm로 크기가 매우 작아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표적기로 유명한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벤시를 사용한 주체가 자유 러시아 군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서방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난하면서 서방제 장거리 타격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었는데요. 영국제 자폭 무인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례가 처음 확인된 이번 사건에 크렘린이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네, 이 드론입니다. 표적기예요. 우리 군도 미사일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대공무기 이런 그 정밀도 테스트할 때 표적기 쓰죠. 바로 그 표적기예요. 영국제 표적기인데 여기다가 폭약을 집어넣어서 자폭 드론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작년 이맘때 영국이 제공했고 영국은 이걸 아주 오랫동안 한 8,000대 정도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 당연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줍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트 드론이 날아가는 것을 동영상을 봤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겠는데 뭐가 제트 드론 확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크라이나 드론 날아왔어 하면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UJ-20 올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을 다시 보고 정지화면하고 좀 키워보고 하니까 이게 날개가 델타익이더라. 델타익. 여기도 지금 델타익이 아니고 이 날개가 오히려 앞으로 나와 있는 전진익이죠. 그런데 이건 델타익이죠. 삼각형 모양의 델타익이죠. 그러니까 UJ-25 이 전진익 아닌데 그건 뭐야? 전진익 아니죠. 델타익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저번에 발견된 사례가 있었어. 지난 2월 도네츠크에서 벤시 자폭 드론이 이렇게 출하한 것이 발견됐는데 벤시하고 똑같네. 그러면 영국제 드론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 본토 이 하르키우 건너편에 있는 벨고로드주를 때린 거 아니냐. 그러면 뭐야? 영국 무기가 러시아를 때렸으면 러시아가 분명히 서방제 무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직접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이 지금 러시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왜 벌건 대낮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시도를 했을까요? 지금 이 미국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상황을 더욱더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서방이 공공하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오죽 급하면 저랬겠나. 저런 사고를 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무기를 빨리 줘야 된다. 그 키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이런 공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이 확전 위기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해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 무기는 지금 1000km, 500km, 3000km 가는 그런 드론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거 100km밖에 못 날아가는 이런 드론을 가지고 탄도 중량도 7kg, 자기네들은 300kg짜리도 만들었는데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보라고 한 겁니다. 보라고.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했다는 것은 보라고. 누구 보라고? 미국 보라고. 빨리 좀 돈 지원해줘. 그래서 미국 빨리 돈 지원해주는 610억 달러. 존슨 하원 의장 빨리 심의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